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들 추천받아 보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도 바로 이어갑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또 검색 방법 나오고 있는데요.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에 입력하시면 다양한 채널들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실시간 채널이 가장 상단에 뜨는데요. 그 채널을 클릭하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 그곳을 통해서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낙폭을 소폭 만회를 했습니다. 2223포인트대인데 저희가 시작한 지가 지금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38분 동안에 한 3.39포인트 정도 지금 만회가 된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일단 장중 저점 고점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저점이 2218, 고점은 2224. 코스피 큰 지수 중에 6포인트밖에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다시금 장중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주체 변동이 좀 생겼나 확인해 볼 텐데 수급주체 큰 변동은 없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1000억 원대에서 900억 원대로 좀 줄어들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은 494억 원 사주고 개인도 486억 원 사는데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주로 사주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이 거래소 대비 오늘 낙폭이 좀 컸는데 여전히 코스닥도 낙폭을 회복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741포인트대인데 일단 전 시간대 대비해서 코스닥은 많이 못 올라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748부터 741까지 그냥 쭉 빠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장중 변동폭도 크지 않고 그냥 하락하는 장세, 약세장의 모습 코스닥은 오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주체 변동 생겼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은 더 사고요. 기관은 더 팔고 외국인도 더 팝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 상황이 별로 좋지가 못하고 수급이 좀 꼬여가는 모습인데 기관이 952억 원 팔고 전주체가 팝니다. 외국인은 309억 원 팔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오늘 종일 움직임이 많지 않았는데 역시나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60전 상승하고 있는데 이론도 채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금일폰 방수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시장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쨌든 간에 양시장 모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지금 상해지수 빼놓고 다 조정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시장 아시다시피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에너지 소진 많이 된 상태에서 다시 에너지 충전을 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조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개별주들의 순환매 장세가 일정 부분 매물과 함께 출회되면서 눈높이가 어느 정도 맞춰진 종목들 위주로 좀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이지만 종목별 조정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상 본다라면은 IT 섹터주들이 상대적으로 조정은 있지만 지금 견조한 모습을 대형주 단에서는 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테슬라 이슈 때문에 2차전지 섹터주들이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차전지 섹터주들도 기회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 이슈가 2차전지와 크게 무관한 이슈였다라는 점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 관련주들도 장 초반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만은 상승폭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도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면세점 섹터 쪽에서는 긍정적인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세계 호텔신라,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를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 관련 섹터 소비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이어가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궁극적으로 바이오 섹터주들 일부라든지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 이런 부분 쪽에서 좀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서 조정폭을 조금 보셔야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그냥
막기 위한 매도세와 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가 어느 정도 소진되면서 다시 또 에너지를 채우기 위한 숨고르기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5장 일단은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방어적인 대응을 좀 필요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리던 종목들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가격대에 들어왔다라면은 조금씩 분할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본격적으로 이번 달 말에 중국의 A지수, MSCI 편입과 관련되는 비율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들이 다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 있다 보니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관련 소비 섹터주들, 납품과대주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면세점 카지노, 그다음에 게임, 컨텐츠 이런 쪽 섹터 쪽은 조금 조정을 잘 활용하시는 투자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IT 섹터주들도 지금 약간 중소형 OLED주들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좀 강했었는데 이쪽에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을 좀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오늘 당장이 아니어도 다음 주 중에 좀 변동성 확인하시면서 오히려 못 사신 분들이라면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 쪽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유지시켜 주시는 전략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까지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 있겠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IT 섹터들도 좋지만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다음 주를 한번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이오 섹터주들도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의 흐름은 좀 양호하게 진행되는 종목들이 조금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매물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제넥시나 HLB 같은 경우 잘 견뎌주는 모습인데요. 개인적으로 좀 G3BNT 요거 좀 관심 있게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점에서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태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안구 건조증 치료제가 FDA에서 승인받을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상 같은 경우도 올해 좀 상당히 강하게 좀 진행되는 파이프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에서도 옆으로 한 일주일 이상 횡보를 하다가 어제 약간 좀 고점에서 좀 밀리고 오늘 아랫꼬리가 좀 달려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안구 건조증 특히 지금 최근에 IT 기기 발전이라든지 그다음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과도 관련이 있고요. 안구 건조증 자체가 좀 병이 상당히 좀 많은 좀 현대인들을 위한 그런 병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 또 희귀 질환 관련해서도 좀 신약 개발 사업이 한 3개 정도 파이프라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올해 좀 기대감 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도 본다라면은 기관이 이틀 정도 매도하긴 했습니다만은 매도폭은 크지 않고요.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꾸준히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좀 본다라면은 27,000원과 28,000원 사이에서 변동성이 나온다라면은 분할 매수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26,000원 정도 마지노선 손절선 잡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 3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 나타난다라면은 오히려 한 36,000원 부분까지 1차적인 목표가 설정해 놓고 대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이제부터 나눠볼 거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김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종목들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부터 가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유비케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예. 동사는 의용과 약국의 EMR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참고로 EMR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정보 관리 편의성으로 대부분의 의원과 약국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동사의 경우에는 의원 시장 점유율이 약 50%, 약국의 경우에는 39%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정액 기반 수익 구조로 매월 안정적으로 현금이 유입됩니다. 의용과 약국이 최근 신도시 형성으로 인해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경영 환경이 매우 우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에 따라 EMR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증가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EMR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부가 사업이 해당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가 사업은 SMS, 예를 들면 환자 예약 확인이나 접종 시기를 알리는 이를 자연스럽게 고객에게 전해줌으로써 고객이
해당 플랫폼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요. 차별화를 위해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는 병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다양한 부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전 인수한 비브로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는 의원과 약국을 검색해주는 똑딱이라는 어플을 출시했습니다. 참고로 똑딱은 유비케어의 EMR 플랫폼과 연동이 되어 모바일 접수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고객의 경우에는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해당 어플을 찾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주가 상승이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보여지고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긴 있죠. 정확하게 3번에 걸친 저항인데요. 대략적으로 이때 2018년 6월 5,020원입니다. 그리고 8월 말에도 이 가격대를 저항으로 삼고 계속해서 돌파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하려고 하죠. 물론 맞고 주가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관의 매수 우위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장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 가격대를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5,950원, 손절 가격은 4,445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동사는 통합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삼성 계열사를 주력 광고주로 하고 있는 종합 광고 대행 업체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811억 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지역 안에서의 로컬 광고주 대행 물량 증가,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의 비계열 광고주 영입 효과가 결국에는 실적 증가를 견인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성장이 지금부터 더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이유는 역시 삼성의 디지털 마케팅 강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 디지털 마케팅 물량이 전 지역에 걸쳐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중국과 북미 등 단기적으로 부진했던 해외 자회사들의 실적도 조금씩 회복되는 점이 제일기획의 주가 상승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현재 주요 광고주와 함께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닷컴 그리고 리테일 등 분야에서 역량을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개의 인수 합병을 성사시킨 것은 물론이고 갤럭시 스튜디오, 닷컴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커버리지 영역을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배당을 그렇게 주지 않던 기업이 이제는 무려 배당 성향이 60%를 넘었습니다. 기업은 필연적으로 근본적인 목적이 주주가치의 극대화죠. 그리고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주가 상승에 따른 매매 차익이거나 배당을 점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결국 근본적인 목적인데, 제일기획의 경우에는 현재 타사 또는 기타 상장사 대비 원활하게 높은 60.5% 수준의 배당 성향을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매력도가 현재 외국인들에게도 계속 어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24,000원대죠. 24,000원대를 최근에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240거래일 기준 캔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주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이제 월봉인데, 월봉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2013년 4월에 보인 28,6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이제는 이 가격대를 보고 주가가 점진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기관 수급이냐 외국인 수급이냐 어디가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시장은 외국인들이 많이 견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보다는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가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고요. 제일기획 얼마 전에 아무래도 시세가 나왔고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한 만큼 오늘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가실 때 목표 가격은 지난 2013년 보인 가격대 수준이죠. 28,500원, 손절 가격은 23,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 유통기업입니다. 지난 8월
경기 광주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메가허브 터미널을 오픈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2조 5,200억 원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871억 원. 그중 택배 부문에서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2%나 상승한 상황에서 지난 11월 대전 터미널 가동 중지와 파업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부분이 모두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실적은 지난해를 그래도 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매우 지배적이고요. 택배 단가 하락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지만 얼마 전에 택배 단가를 인상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주가가 계속해서 저항선이 되었던 177,500원을 무난하게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조금 전 제일기획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관심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시장의 회복 그리고 동사처럼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은 아무래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얼마 전 2월 22일 오늘이 되겠네요. 오늘 184,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찍었는데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저항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177,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입니다. 기존의 저항선이었지만 이제 이 가격을 무난하게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대는 결국에는 지지선의 역할을 할 겁니다. 몇 차례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버텨주고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 대한통은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도 결코 늦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목표 가격은 우선은 조금 짧게 보겠습니다. 20만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6만 5천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동사는 각종 전자제품의 구동 모터를 제조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핵심은 카메라 부분입니다. 특히 국내에 전략거래선의 스마트폰 차별화 전략이 카메라 변화로 판단을 하였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모델에 3개의 렌즈가 있는 트리플 카메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요 증가가 매우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공급 단가 상승이라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 단가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이 매우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영업 손실이 무려 77억 원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의 감소와 당기순이익의 적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만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9% 정도 증가한 4,089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5,940% 증가한 338억 원 수준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해당 종목을 올 초죠. 아직은 2월이기 때문에 초입니다. 주가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적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멘텀만 보고 들어가도 결코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약세를 보였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보였던 것들은 더 이상 불확실성도 리스크도 아닙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올해 실적. 하지만 올해 실적 기대감이 매우 좋다라는 점을 토대로 자화전자를 지금부터 지켜봐도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10월이었죠. 국내 주식시장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동사는 그래도 꽤나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후로 올해 1월까지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국면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소폭 거래량이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주가의 반등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가격대인 15,45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이 가격만 돌파하면 사실상 그 위에는 그렇게 매물이 없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장이 비록 좋지 않은 상황에서 2.21% 상승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결코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19,35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12,000원 잡고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동사는 발전소와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로 원자력 그리고 수력발전소 등의 설계와 건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54억 원을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또한 매출액은 1,606억 원을 기록하면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원자력 부문에서는 가동 원전 그리고 기술 용역 등 관련 사업에서 매출이 증가하였고, 에너지 신사업 부분에서는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였기에 한전기술의 실적이 올해 매우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가시적인 것은 역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데, 그중 매출액이 비록 소폭 늘어났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대폭 개선이 됐는데, 이유는 기존 고정비로 작용하였던 판관비였죠. 판관비를 크게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말로 체질 개선에 충분히 성공했다라고 하는 평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액은 일정 수준만 나오더라도 영업이익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기업 가치의 악화가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결국 한전기술은 지금의 바닥권에서 탈피를 분명히 할 겁니다. 오늘도 장중 5%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강한 저항대였습니다. 얼마 전 27,6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오늘 한 번에 밀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올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번에 장대 양봉으로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지난 저항선이었던 27,6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겁니다. 위에 매물이 지금 크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금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되, 목표 가격을 제가 우선은 32,000원 정도로 드릴 건데요. 이 가격은 1차 가격입니다. 만약 이 가격대를 돌파한다면 지난 5월에 보인 41,000원 이 가격대까지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절가는 23,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전기술까지 5종목에 대해서 가격 정보까지 자세히 남겨주셨고요. 이번엔 김원호 멘토 바로 만나보면서 5종목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예,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대화제약입니다. 의약품하고 의약 부외품의 제조 및 판매와 완제 의약품을 공급받아 유통하는 의약품 도매업을 같이 영위하는 회사죠.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부분에 있어서는 경질 캡슐류, 연질 캡슐류, 그 다음에 연고제, 주사제, 그 다음에 플라스타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의약품 도매 부분에서는 1만여 가지의 품목 의약품을 국공립 병원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병의원 및 약국에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은 2018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9.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55억으로 33%, 당기순이익은 46% 정도 이제 실적이 좀 다운이 된 상황입니다. 자, TDS 경피약물 전달 시스템 및 ODF 분야 등의 사업에 대하여 중국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합작 사업을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유한 양행과 함께 해외 협력 진출을 추진하여 미국 시장 내 론칭한 스포츠 제품 및 동전 타입의 첨부제 제품의 시장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화제약의 이 천연 치매 치료제 DHF 임상 2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걸로 기대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축과 열매에 속하는 산조인이라는 이 천연 과일류에서 추출한 치매 치료제죠. DHP1401입니다. 자,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생성을 현저하게 억제를 했고, 신경세포 보호 효과와 동시에 감퇴된 기억력을 회복하는 그런 결과를 전임상에서 보였습니다. 현재 임상 2B가 진행 중인데 2월 말 또는 3월 초에 마무리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 이 임상 2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한 3월 초중쯤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2019년 연말까지 그 이후에 임상 2B를 마무리하고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글로벌 시장 규모, 이 치매 시장이죠. 2024년에는 13조 5천억까지 시장이 성장할 걸로 보여지는데, 기존에 글로벌의 빅파마, 예를 들면
로슈라든지 화이자, 릴리 같은 이 대형 빅파마가 치매 치료제 연구에 이 많은 노력을 했으나 대부분이 개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업체에서는 이 천연 치매 치료제에 대한 그쪽에 활로를 모색하면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DHLASED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는데, DHLASED 플랫폼 기술 개발은 정맥 주사제 항암제를 경구용, 즉 입으로 넣는 거죠. 경구용 항암제로 제형을 변경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걸로 통해서 이 제품이 생산된 게 리포락셀입니다. 2016년에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죠. 즉 위암과 유방암 치료제 성분인 파클리탁셀이라는 것을 지방으로 감싸서 그것을 경구용으로 만든 거죠. 정맥 주사제 대비해서 흡수율이 5배 정도 높고요. 오심, 구토, 탈모 등의 부작용이 상당히 적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맥 주사제에서 나오는 호흡곤란이라든지 저혈압, 전신 두드러기 등과 같은 급성과 만성의 과민 반응이 없다. 그래서 편의성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리포락셀은 2017년 중국의 제약회사인 하이에 바이오팜에 283억의 기술을 수출한 그런 제품이죠. 자, 임상 3상이 중국 식품의약품 감독관 최종 승인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및 해외의 20여 개 기관과 함께 476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에 지금 현재 첫 환자가 등록된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유방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또 하고 있고요. 유방암, 그 다음에 폐암 항암제, 그 다음에 직장암, 결장암 항암제,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등 주사제 형태로 나와 있는 약물에 대해서 DHLASED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대화제약이 21,650원인데 21,600원, 700원, 800원 이 라인에서는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손절가는 24,400원 잡겠습니다. 대신 목표가는 강하게 지금 바이오 종목이 전 종목이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목표가는 25,400원으로 설정해서 한번 접근을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이죠. 계량 신약 개발 및 전문 치료제 의약품 생산 업체로 주요 제품으로는 순환기 치료제와 소화기계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고요.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와의 이 계약을 통해서 기술 수출 및 해외 임상을 통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의 진출을 지금 해외 전략을 수립하고 있죠. 2018년 4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은 100억이 예상되는데 이 100억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영업이익이 400억이 넘을 걸로 그런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죠. 고마진 계량 신약 비중 확대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 및 성장성을 지속적으로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7개의 계량 신약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등 해외 시장을 통해서 성장이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일단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업체가 이 반등의 힘이 좀 약하지만 23,800원 밑에서는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이 회사 실적 굉장히 좋고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28,400원 정도 설정을 하고 대신 상승했던 저점이 붕괴하는 22,200원을 하회 시에는 손절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화장품 업체 중에 CDK 코스메틱이라는 회사입니다. 완제 화장품을 외주 생산하여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업체에 수출을 하는 기업이죠. 제품의 기획부터 고객사의 최종 판매까지 전 과정을 코디네이트 해주는 턴키 방식의 풀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회사죠. 기초 및 색조 화장품 제조 및 판매하는 국내 화장품의 OEM과 ODM 업체들과 이 동일한
그러한 이 과정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화장품 고객사와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웃소싱 파트너십 형성을 하고 있고, 중소형사의 대형 브랜드화를 목표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요. 미국향 매출이 상당히 높고요. 주요 고객사에는 로레알이라는 회사가 있죠. 프랑스 로레알, 그다음에 에스터 로더, 샤넬 등 70여 개 업체와 같이 지금 이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FDA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 주가가 많이 내렸었죠. 그런데 FDA 이슈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인디 브랜드인 IT 코스메틱에 이 납품하는 기능성 화장품인 자외선 차단 기능의 OTC 화장품을 국내 ODM사에서 제조를 해서 미국 IT 코스메틱에 납품을 했는데, 이 미국의 FDA 이 제조 시설에 대한 FDA 승인이 통과가 안 되면서 국내 생산이 지금 차질을 잇게 됐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러나 이 CTK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미국 내 공장의 생산을 지금 이 공장을 마련해서 생산율이 현재 2019년에는 거의 100% 정도 정상화될 걸로 보여지고요. IT 코스메틱은 프랑스 로레알이 인수를 하면서 미국과 유럽, 호주, 중남미 등 글로벌 판매를 확대하고 있고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납품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좀 1차 상승을 한 이후에 최근에 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24,000원대 보도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인데 단가가 조금 올라왔어요. 그러나 악고점을 통과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주 26,200원 정도에서 매수 접근을 하시고요. 이 성장성을 본다면 31,800원까지 목표를 두고 한번 진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신 손절가는 한 10% 정도 24,300원, 한 8% 정도 되겠네요. 24,300원 잡고 한번 볼게요. 자, 네 번째 종목은 GST입니다. 반도체, 그 다음에 FPD, 공정 및 기타 LED, 그 다음에 솔라셀 공정에 사용 후에 배출되는 가스들을 정화시켜주는 가스 정화 장비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영업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인 매출을 확대하고 있고, 해외 현지 판매망 확보를 통해서 해외 진출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가스 스쿠버죠. 스크루버는 계속적으로 국산화를 통해서 기술력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유해가스가 지금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이런 공정에서 유해가스, 배출가스의 이 유해성과 폭발성, 그 다음에 강한 부식성, 환경 오염에 대한, 그 다음에 인체에 대한 치명적인 부작용 때문에 반도체 제조업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두는 분야가 됩니다. 이 GST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업종 지수가 최근에 많이 상승했는데 그 상승률에 비해서 좀 상승률이 좀 미흡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5,730원 하고 있는데 5,750원 밑에서는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하시고요. 다음 주 시장이 재차 상승으로 전환된다면 7,100원 목표를 해서 손절가 5,200원을 잡고 한번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해외여행 사업부, 그 다음에 크루즈 사업본부, 그 다음에 국내 여행 사업본부로 나뉘어서 여행업을 영위하죠. 일반 패키지 상품을 비롯해서 법인 영업, 그 다음에 크루즈 여행, 자유, 그 다음에 맞춤 여행 등의 전문 상품과 저렴한 항공권 및 유학, 어학, 영수 등의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2018년 2분기 용산 개발사업 손상 차손 및 대손상각 반영에 의해서 지난 분기 2018년 3분기에 누적 손실이 1,100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이 손실이 났는데 2018년 8월에 제주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그룹이 운영하는 제주 롯데 호텔에 이 파라다이스 제주 롯데 카지노를 인수하면서 카지노 사업에 진출에 기반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0월에 2,158억의 유상증자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제주도에 있는 복합 리조트 드림타워를 지금 건설하고 있죠. 리조트 및 리조트와 카지노 사업을 이제 영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비를 90%까지 낮췄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가 완성이 되면 중국 관광 수혜가 될 수 있고요. 신사업인 카지노 사업의 성장성이 기대가 됩니다. 2019년 올해 말에 이 복합 리조트 제주 드림타워의 완공을 목표로 해서 중국 관광객 유치 및 카지노 사업이 연기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롯데관광하고 중국의 최대의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인 중국 녹지그룹과 공동으로 지금 투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관광개발의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북미 2차 회담이 다음 주에 열리는데 북한 제재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금강산을 비롯한 관광 재개가 기대되고, 이 롯데관광이 지금 크루즈 및 리조트 관련 종목들로 엮여 있고요. 거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롯데관광개발의 회장 김기병 회장은 북한의 원산이 고향이죠. 그다음에 누차 크루즈 관광 사업에 대한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남북 관광 개발의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종목은 오늘 종가로 매수해서 가져가고요. 목표가는 18,000원에 설정하겠습니다. 대신 손절가는요, 13,800원을 하회 시에는 일단 손절 처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은 5가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5종목에 대한 상세한 가격 정보까지 또 함께 주셨고요.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보고 추천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본부장은 지난 시간 시노펙스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3% 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충격이 있고 손절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차트 보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흔히 단기적으로 대응할 때 필요한 21선이라고 하죠. 그게 보이시는 이 녹색 선인데 오늘 이 가격대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던져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이평선은 종가 단순이 아닌 종가 지수로 보게 되면 지금 딱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던질 자리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듦과 동시에 단순한 봉 차트가 아닌 거래량까지 함께 맞물려 있는 캔들 볼륨 차트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매수세 이렇게 빨간색이 매우 크게 나오죠. 그런데 매도는 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시노펙스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포가 존재한다면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다음 주 월요일이죠. 한 주가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 시가가 조금이라도 뜬 채로 출발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반등하는 흐름과 동시에 주가는 결국 지난해 9월에 보인 4,010원까지 저는 충분히 봐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홀딩해 주실 것을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어느 정도로 하락을 좀 멈추면서 마감을 하고 월요일장에서 갭으로 띄운다면 상승폭이 나올 수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창 한 번 더 리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실시간 엠포털 검색어가 한창이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롤러코스터입니다. 분봉 저도 지금 올라와서 봤더니 59분부터 갑자기 매도세 나오면서 20%가 내려왔거든요. 상승폭을 줄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초지일관 똑같습니다. 홀딩입니다. 이게 이유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한창을 단순하게 얼마 전에 주가가 크게 올랐던 이유가 금강산 관광 기대감이라는 거, 남북 경협주로서 엮였다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오른 게 아니죠. 한창만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창만 현재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게 한창의 4분기 실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2분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난 4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예전에 한 차례 한창을 설명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점 추세선이라고 하죠. 지금 이렇게 세로로 보여지는 이 검은 선인데 이 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구간 이후
계속해서 시세가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고점이었던 3,435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최근에 이렇게 지지를 딱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만 깨지 않는다면 저는 한창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입니다. 무엇보다 단기 투자를 하기 위해 지금 한창이라고 하는 종목에 꽤나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을 건데 그것 또한 냉정하게 말하면 결국에는 매수세죠. 매수세가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창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에 호가창을 보고 있었는데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지금도 움직입니다. 3,435원이요? 네. 3,435원입니다. 그 전 고점인 그 가격대를 이탈하는지를 좀 확실히 봐달라고 가격 정보를 주셨고요. 오늘 추천주를 좀 받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예. 한전기술입니다. 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부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월 7일 기록한 고가 27,600원은 오늘 한 번에 돌파하였다는 것. 캔들 자체가 안착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은 매우 가시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 그래서 목표 가격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2,000원, 손절 가격은 23,500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원호 멘토 이제 만나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DKT 종목을 단기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결과 어땠습니까? 예, 스마트폰하고 스마트워치형 FPC 모듈 제조 판매하는 회사, 그 다음에 폴더블 폰 수혜주로서 폴더블 폰에 최적화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지, 그 다음에 전기차 시장 확대의 수혜주로서 여러 가지 테마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던 종목인데, 지난주 이 기술적 분석으로 쌍바닥을 찍고 위로 턴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어제 밑으로 흘렀습니다. 어제 밑으로 흐르면서 기술적으로 좀 모양이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12,500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손절가를 12,000원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이 어제 음봉이 좀 강하게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적 분석으로 위로 갈 자리에서 밑으로 흘렀기 때문에 현재가로 일단 빠져나오는 걸로 할게요. 손실폭을 좀 줄이면서 현재가로 빠져나오는 걸로 이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일단은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DKT는 지금 가격에서 손절 처리하신다는 말씀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떤 종목 보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서 언급드렸던 롯데 관광 개발이죠.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다음 주에 있을, 이 북미 정상회담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중시하는 이 관광에 대한 테마주를 같이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북한 이 크루즈 이 관광,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 있는 제주 롯데 카지노를 인수를 통해서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는 기반을 마련을 했고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주주 지분율이 82%까지 육박이 됐었는데, 지금 대주주 지분율이 60% 밑으로 다운이 되면서 이 주가 상승에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중국 관광 수요가 확대가 된다면 이 올 연말에 완공이 되는 제주 드림타워의 성장성,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현 가격대에서는 접근해도 무난할 걸로 보여지고요. 대신 손절가 13,800원을 지키면서 접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종가로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 권합니다. 롯데관광개발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로 가져가 보자라고 가격 전략 주셨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 지수 자체는 재미없는데 테마로만 보거나 종목별로 보면 움직이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휴젤이라고 하는 종목이 모처럼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툴린 톡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보톡스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난해까지는 국내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2위였습니다. 메디톡스에 이어서.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쯤에 이를 엎었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인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상 최대 매출 달성이라고 하는 것. 결국엔 실적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종목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될지,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휴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어느 정도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분기 실적이 다시 나올 때까지 주가가 흐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올 1분기의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그러한 기업은 통상적으로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그러한 실적 증가세가 계속해서 나옴과 동시에 주가도 장기간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초에 항상 눈여겨볼 것은 실적이 크게 개선된 기업, 그와 함께 수급이 받쳐주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을 만한 종목, 그런 종목을 열심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다행히 오늘 휴젤이라고 하는 기업이 거기에 속한 기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특징주로 휴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휴젤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김원호 멘토께도 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셀리버리죠. 제가 1월 달에 지속적으로 추천했던 종목인데, 플랫폼 기술 양미물질 생체내 전송 기술인 TSDT,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파킨슨병 치료제라든지 췌장암 치료제, 그 다음에 골형성 촉진제, 고도 비만 치료제 등 여러 가지의 이 신약 파이프라인을 적응을 할 수 있고, 기술 이전을 추진 중인 그런 회사. 그다음에 TSDT 플랫폼 기술이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미국 특허 상표청으로부터 2년에 걸친 이 검증을 통해서 지금 특허에 성공을 했고요. 유럽 연합을 포함한 세계 27개국에 특허 출원을 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2만 원 초반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어제 23% 급등하면서 36,5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32,600원을 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난번 장이 안 좋을 때 신규 종목들 중에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하나제약이죠. 하나제약입니다. 하나제약하고 셀리버리. 그 다음에 또 하나 종목이 있죠. LNC 바이오. 이렇게 실적과 기술력을 겸비한 그런 회사들 중에서 작년에 이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시세를 못 줬던 그런 종목이 2차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규 접근은 부담이 되겠지만, 지금 굉장히 제약주가 다 약세인 와중에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NC 바이오 같은 경우 같이 한번 보시고요. 오늘의 특징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의 특징주 셀리버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주시는 대형주 검증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청원 본부장관은 SK하이닉스 여쭤볼 텐데, 시장에서 사실 반도체 위기론 나왔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굳건했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특히나 아웃퍼폼이 굉장히 최근 시장을 이끌어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자리는 어떻습니까? 매우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저는 SK를 지금 시점에서 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란 말이에요. SK, 삼성전자 두 기업이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 분명히 좋죠. 필연적으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저점 대비 약 56,700원이라고 하는 올 1월 4일에 찍었던 가격 대비 지금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단순한 반등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반등폭이 너무 큽니다. 수급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나면 필연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살아날 것이고, 지금 저점 대비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것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추세의 전환인과 동시에 지지란이죠. 2017년 보이는 랠리 초입으로 저는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매수해 보실 것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마음 편하게 지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죠. 김원호 멘토님, 삼성전기 사실 잘 가다가 실적도 좋았는데 공매도의 몸살을 앓았던 종목인데 개인들이 굉장히 또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2016년 4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16만 6천 원까지 상승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봉상의 쌍봉을 맞고 지금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죠. 일단 하락이 크기 때문에 이게 급반등을 이루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나 이 월봉상, 주봉상 이 쓰리바닥을 찍은 라인이 9만 원대입니다. 9만 원대에서 지금 10만 9천 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일단 13만 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갈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MLCC의 성장성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오늘 지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좀 약세 올라오다 처지고 있죠. 그러나 이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약고점 11만 7천 원 돌파하면서 1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보유해서 가져가는 전략 제시해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가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긍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지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상체결지수는 현재 2228.48포인트입니다. 낙폭 다 줄였고요. 0.01% 하락입니다. 0.18포인트 거의 하락폭 없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2218포인트 저점 찍고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고 보합권 수준까지 장 후반에 모두 회복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전일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고요. 그 영향이 오늘 우리 시장에 고스란히 미쳐졌는데 그대로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힘이 좋네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이 사줍니다. 876억 원 기관이 꾸준하게 사고요. 개인 지금 지수가 올라오면서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10억 원이지만 소폭 매도하기 시작했고요. 외국인이 장중에 1,000억 원을 넘게 매도하다가 882억 원 매도로 현재 잡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 다 줄였습니다. 이제 하락폭 보이지 않고요. LG화학만 지금 좀 1.42% 낙폭이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도 강보합권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현대차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한국전력 역시 오늘 2.55% 상승합니다. 포스코, 삼성물산 지금 하락하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덤핑 관세 철강 강관 얘기 나오면서 좀 투심이 약간 얼어붙는 모습 보여지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743포인트 역시나 낙폭 회복을 좀 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그래프로 확인이 되실 텐데요. 748부터 741까지 쉼없이 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3시 이후부터 V자 모양으로 장중에 반등이 좀 나옵니다. 낙폭 줄이는 모습 확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죠. 743포인트대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이고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매도 물량 줄였고 기관 매도 938억 원 나옵니다. 개인이 1243억 원 강하게 매수 들어오네요.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들 CJENM이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유일하게 1.51%대까지 상승폭 키웠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바이로메드, 포스코킴텍까지 전 종목 하락하지만 낙폭들이 지금 2%가 가장 큰 낙폭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HLB가 0.82% 상승 전환을 했고요. 메디톡스 3.34% 빠집니다. 55만원 또 이탈이 됐네요. 스튜디오 드래곤, 코오롱 티슈진 빠지는 가운데 펄어이스와 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들도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전환된 종목들이 장 후반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전략 후강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강세 흐름으로 가져가는 흐름 포착이 됩니다. 네, 금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로 보면 크게 어제 오늘은 재밌는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요.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치 전처럼 움직이는 화장품 섹터, 특별 섹터에서 움직임이 나온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개별 종목만이 움직였고 수급상으로도 크게 돋보이는 게 없었던 너무나 평범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수 자체만 보게 되었을 때는 여전히 2230포인트에 안착이 되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하기보다는 여전히 버티는 힘이 강하다라고 저는 코스피에서 보였고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죠. 최근 들어서 계속 특히 올 1월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고작 어제 오늘 아주 조금의 하락이 나왔을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순하게 추세가 전환이 되어서 주가가 크게 밀리는 건 아닌가,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기저에는 역시 저는 외국인이라고 보입니다. 외국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올해 1월 2일부터 지금 외국인이 약 4조 4천억 원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기준금리가 올라가죠. 세계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은 거기에서 자금을 빌려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금을 빌리는 것,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갔지만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자금 조달 비용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겠죠.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되는데 여기에서 자금 조달 비용에 따른 이자금, 그게 결국에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저는 당연히 모르겠죠. 하지만 최근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는 분명 우리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크게 없다라고 하는 것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그것도 연초부터 강하게 나오는 만큼 정말 좋은 흐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리라 봅니다.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더라도 결코 평정심 잃지 마시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위주로 조금씩 매집하는 것, 그게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보이는 만큼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원호 멘토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상당히 지금 오늘 장중에 좀 밀렸었지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이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결과죠. 그러나 일단 지금 이 흘러가는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글로벌 이 경기에 대한 이 긍정적인 시그널, 그다음에 주가 지수 또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중국 전인대에서 이루어지는데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로 인한 한국 경제 및 이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 지금 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만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우량한 종목, 그다음에 성장성 있는 종목이라면 급하게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보유해서 갖고 가는 전략을 권해드릴게요. 다음 주는 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해서 가져가는 전략, 다음 주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 마감했네요. 0.08% 올라가면서 2230.50포인트의 코스피가 장중 고점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0.53% 낙폭 줄이면서 743.35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종일 변동 없었는데 보합으로 이동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종목 상담들 많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4477번님께서 먼저 에스모 종목 여쭤보셨습니다. 7,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보유를 하시되요. 제가 조금 뒤에 설명 이후 제시해드린 손절 가격을 이탈하였을 때는 비중은 절반에 줄이십시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와이어링 생산업체입니다. 그리고 테마성으로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지난 6월이었죠.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후 관련된 이슈가 사라지니까 계속 주가가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한번 크게 산을 이룬 종목들은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준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비록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유를 하시되 손절 가격이 6,140원입니다. 10월 말에 보인 이 가격대를 이탈하였을 경우에는 우선은 그날 절반을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은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스모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1441번님께서 삼양식품 71,5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 매수가에서 뭐 크게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예, 비중 20% 그냥 홀딩 전략으로 갖고 가시고요. 지금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47,200원을 바닥으로 해서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눌렸다가 지금 2차 상승 어중에 매수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71,500원이니까 악고점 돌파가 무난히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성 그런 기간 조정을 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고요. 목표는 한 8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서 일단 지난번에 2월 15일 날 고점인 74,800원을 통과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보유 전략으로 8만 원 목표로 한번 보유해서 갖고 가는 전략 제시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현 구간에서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겠다라고 8만 원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2284번님의 테스입니다. 16,800원의 비중 20%. 목표가 궁금하다 하셨는데 본부장님 이 종목 어떻습니까? 매우 좋은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업체인데요. 지난해 상반기까지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고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주가에 약세가 나오다가 얼마 전이었죠. 2월 13일이네요. 2월 13일 장대 양봉 하나가 크게 나왔는데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거래량이 터져버렸는데 이날 수급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2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모두 팔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외인 한번 보시면 외인 같은 경우 1,539억 원 수준까지 이렇게 매수를 한 이후 주가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힘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 정도 움직임이 나왔다 할지라도 추가적인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아래 목표 가격을 21,3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지금 가격대보다 거의 30% 정도 놓고 21,800원까지 잡아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8913번님께서 DST 로봇 1,010원의 비중은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멘토님? 예, 현재가가 지금 1,220원이죠. 일단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과 지능형 로봇, 그다음에 일본 로봇 전문 업체 에이텍을 인수해서 진공 로봇에 진출한 그런 기업인데 올해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성장성을 갖고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900억 정도 되고 있죠. 그리고 1차 상승 이후에 옆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보를 하고 있고 거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수익 중이고요. 1,13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보유 전략 제시하고 목표는 1,380원 정도까지는 무난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도 홀딩 전략 드릴게요. 예상입니다. 네, 시간이 걸려도 1,300원대 후반까지도 가능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8161번님의 리드입니다. 5,800원의 비중이 이번엔 좀 높네요. 50% 절반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보유를 하시되 예. 가격을 제가 나중에 하나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가격대 이탈하면 반드시 전량 매도하십시오. 50%나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목숨을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재무제표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한 차례 해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2017년까지만 보았을 때는 크게 하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적자 전환했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고정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판관비입니다. 2016년과 17년의 경우 판관비가 2배가량 증가했고 이후로 이 판관비를 전혀 줄이지 못합니다.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관비가 늘어난다. 결국에 이것은 고정비용이 점점 늘어나서 영업이익 악화에 계속해서 영업이익 악화를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이익이 악화되면 필연적으로 단기순이익은 더욱 좋지 않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재무 상태입니다.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손익계산서 자체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재무 상태표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무 비율, 그걸 가지고 회사가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지난해 9월이었죠. 유동 비율이 보면 71.9%입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은 여기에 3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회사에 들어올 자금은 71만 9천 원인데
갚아야 될 돈은 209만 원인 거예요. 당연히 부채가 많기 때문에 허덕일 수밖에 없겠죠. 유보는 점진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활한 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수익을 얻기 힘들다라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가 좋지 않고 실적도 좋지 않고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주가는 지금보다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라는 매우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보유를 하시되요. 최근 1년의 신저가였던 3,898원, 대략 3,900원으로 잡겠습니다. 3,900원 이탈하면은 미련 없이 절반은 전량 매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량 매도하는 가격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2384번님의 필룩스입니다. 13,000원에 이번에도 비중이 절반입니다. 김원호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예, 조금 지금 현재 11,900원 지금 1,100원 정도 마이너스 상태인데, 자, 필룩스 하면은 미국 자회사죠. 리미나투스 파마. 지난번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공식 초청을 통해서 리미나투스 파마의 나스닥 상장하기 전에 프리 IPO 관련 파트너링 미팅을 추진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벤처 기업, 그다음에 캐피탈, 그다음에 헤지 펀드 등 많은 펀드들 또는 파트너링과 미팅의 기회를 가지면서 리미나투스 파마의 나스닥 이 상장을 준비 중에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리미나투스 파마의 필룩스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죠. 토머스 제퍼슨 대학병원의 스캇 월드만 교수팀이 참여해서 고형암에 대한 3세대 CAR-T 면역 항암제를 연구한 아주 그런 회사죠. 기존 이 CAR-T 치료제의 혈액암을 대상으로 하지만 리미나투스는 고형암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이 나스닥 상장이 된다면 지분이 10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혜가 될 걸로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바이럴 진이라는 회사의 지분도 자회사와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실적이 기본 이 LED 감성 조명 및 문화 콘텐츠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나고 있고, 이 양호한 그런 실적이 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바이오 부분이 굉장히 크지만 그쪽에 집중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13,000원에 지금 살짝 밀려 있는 부분인데, 지난 1월 달에 이 JP 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15,350원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바이오 업종 전체가 지금 밀리면서 지금 11,900원에 소폭 밀려 있는데, 홀딩 가져가시고요. 충분히 고점 15,000원을 돌파해서 19,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을 걸로 저 개인적으로는 보여지기 때문에 지루한 부분이 있지만 홀딩해서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필룩스 아직은 홀딩 관점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죠. 이번 종목은 다우데이터 7202번님께서 13,466원 20% 비중이라고 합니다. 매도 여부 궁금하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흐름 자체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거나 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을 보면은 실적이 매우 좋아졌단 말이에요. 동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올 1월부터 시장도 매우 좋아졌는데 동사의 주가는 사실상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시장 지수의 움직임에 비해 동사의 주가가 매우 둔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시장의 영향으로부터 크게 효과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주가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하락이 매우 컸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난 10월에 있었던 충격을 만회한 기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당시의 저점이 109,000원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가격까지 못 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장으로부터 소외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거래량이 크게 많아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일으킬 만한 종목도 아니라고 봅니다. 필연적으로 1,9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은 이유, 혹시나 이 가격을 돌파한다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요. 1,9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서 횡보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때는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의 10%포인트, 절반이 되겠죠. 절반 정도는 매도한 이후 다른 종목을 편입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우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남겨주셨고요. 오늘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EM코리아 4437번님께서 9,940원에 비중 30%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멘토님 어떻습니까? 예, 고점이 11,150원인데 매수가가 지금 거의 만원에 육박한 9,940원입니다.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수소차 대장주로 지난 1월 달에 폭등을 한 종목인데 이게 3,000원 중반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1,150원 가서 지금 8,200원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올해 포함해서 지금 3개년도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에 육박을 합니다. 일단 단순히 성장성을 뺀 부분만 본다면 굉장히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 수소차의 성장성에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기술적으로는요 주가가 아무리 좋은 이 종목이라도 이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요 가격 조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매수 단가가 너무 높아서 지금 8,200원 같으면 손절하기도 지금 어중간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다음 주나 또 장이 조금 테마가 이루어진다면 본전 언저리에서 좀 올라오면 비중 30%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추가로 좀 빠진다면 6,000원대 이 언저리까지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비중을 다시 이 정리한 비중을 가져가는 전략.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정이 지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 권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EM코리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자세히 들어봤고요. 두 분과 오늘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김원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오후 시간 그리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